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제가 카메라 유튜버다 보니까 주변에서 카메라 뭐 사야 되냐고 엄청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채널에서 카메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꽤 많이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봐도 모르겠어, 뭘 사야 돼, 하나만 찍어줘,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영상을 보고 구매하신 분들이 카메라를 방치해 놓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점을 아예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오늘 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편집 거의 없이 올릴 거고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완전히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스펙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요즘 나오는 최근 3년 안에 출시됐던 카메라들 스펙은 엄청나게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딸리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지. 그 안에서도 이제 세부서적으로 나누는 게 있을 거고, 사진, 동영상 이렇게 나뉘는 게 있을 건데, 사진 스펙이 모자라가지고 사진 찍는데 막 불편하고 못 찍게 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좋은 화질로 좋은 편의성으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단 작고 가볍고 예뻐야 돼요. 그냥 예뻐야 내가 들고 다니지, 안 예쁘면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스펙충이기 때문에 최근 며칠간 이제 니콘 컨텐츠를 계속 올렸는데, 니콘이 항상 조금씩 스펙이 딸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번에 Z6 마크 3, Z8 이런 비싼 카메라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근데 이제 항상 좀 예쁜 카메라들이 많았단 말이죠, 니콘에. 후지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ZF라는 이 카메라를 샀는데, 솔직히 스펙으로 따지면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만, 그냥 예쁜 거 하나 보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거 하나, 무게도 무겁고, 근데 예쁜 거 하나 보고 샀는데, 이 예쁘니까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진 한두 장씩 찍고 하다 보니까 잘 샀다, 이게 되는 거죠. 카메라를 처음 사시는 분들은 이 뭔가를 하나 더 들고 다닌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사기 전에 보시는 분들은 야, 나 사면 엄청 들고 다닐 거야 하겠지만, 안 들고 다닙니다. 웬만해서는 귀찮아서 들고 다니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카메라 하는 분들이 또 슬링백 보고 뭐 보고 하는 이유가, 들고 다니는 게 진짜 귀찮거든요. 근데 그 귀찮음을 감수하려면 자꾸 갖고 싶게 다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디자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부피가 작고 가벼워야지 초보자들은 거기에 익숙해진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초보인데 이걸 보고 계시다면은 분명히 좋은 사진, 내가 생각할 때 이 사진 되게 예쁘다 해서 나도 저걸 찍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이걸 보시는 걸 거잖아요. 그러려면 분명히 그 카메라가 있긴 해야 됩니다만, 어찌됐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익숙해지는 습관이 필요한데, 그게 제일 큰 관문이에요. 사실 뒤에 조리개감, 스펙 이런 것들은 검색해서 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것들인데, 이 사진을 그리고 동영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게 이걸 들고 다니는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카메라를 달고 사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작고 가볍고 예쁜 걸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추천드리는 게 후지의 X100 시리즈, 일단 예쁘죠? 그리고 니콘에 이번에 나왔던 풀프레임으로 치면 요 ZF도 있고, 그리고 크롭 바디 중에 ZF-C라고 또 예쁘장하게 생긴 게 있어요. 잠깐만요. 자, 요것도 ZF-C인데 예쁘죠? 그러니까 새끼 ZF예요. 그래서 작고 가볍기 때문에 입문자라면은 요쪽을 더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쨌든 작고 가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리코 GR 시리즈, GR3 이후에 제품을 사시면은 분명히 갖고 다니는 데 있어서는 혁명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이 좀 스마트폰이랑 그냥 기본적으로 다르게 나와요, 이 색감이.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렌즈 붙박이식보다는 가능하면 렌즈 교환식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GR3 추천하고 X100 시리즈 추천하고 하더니 붙박이잖아요. 렌즈가 붙어있는. 붙박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렌즈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렌즈를 바꿀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요거의 장점은 이제 렌즈 값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렌즈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렌즈가 붙어있다 보니까 따로 사서 붙이는 것보다 부피가 작아서 1번에서 얘기했던 작고 가벼운 걸 갖고 다니라에 부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얘기 드리는 렌즈 교환식을 사야 되냐 아니면은 작고 가벼운 게 먼저냐라고 물으면 아예 초보라면은 작고 가벼운 걸 먼저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습관이 들어야 뭘 렌즈를 바꾸든 말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렌즈 붙박이보다는 렌즈 교환식을 사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거, 초보들이 카메라를 사놓고 방치하는, 그리고 사고 후회하는 중고나라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중고나라에 보면은 카메라 팝니다, 사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구석에만 썩히다가 팝니다, 이런 글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카메라를 샀을 때 잘 쓰는 선제 조건은 스마트폰이랑은 달라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로 찍은 것보다도 다른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갖고 다니지 않게 되고, 어찌됐건 뭔가를 하나 더 들고 다닌다는 거는 부피도 있고 무게도 있고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조건 스마트폰과는 다른 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사진이 나와야겠죠. 실제로 더 좋은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어찌됐건 본인이 느끼기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는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나야 분명히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스마트폰과 다른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단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RX100 시리즈 이런 것들은 진짜 일반인 분들이 나 카메라 사서 유튜브 해봐야지, 뭐 사진 찍어야지 해서 샀다가 그냥 장터로 나가는 제일 많은 기종이에요. 왜냐면 진짜 스마트폰과 차이나게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쉽게 다가가라고 만든 줌렌즈가 달린 똑딱이들이 센서가 작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찍으면 스마트폰보다 좋은 걸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부피만 하나 늘고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안 갖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 교환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사진에 재미도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다르네, 이렇게 하니까 다르네를 알게 되기 때문에 1번에 작고 가벼운 거, 그리고 2번에 렌즈 교환식인 것까지 합쳤을 때 이제 가격이 그나마 괜찮은 제품들. 여러분은 가난하잖아요. 저도 가난하지만, 가난하시죠? 비싼 걸 못 사요. 만약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나 안 가난한데 나 돈 많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슈퍼챗이라고, 슈퍼챗 한 3, 4만 원만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한 방에 캐논은 R3 아니면 이번에 나온 R1 사시면 되고, 소니는 알파1 아니면 알파9 마크3를 사시면 되고, 니콘은 Z9 사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안 보셔도 돼요. 더 이상 그냥 그거 사시면 돼요. 그거 사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 슈퍼챗 꼭 쏘고 나가주시고 그럼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가난한 분만 남았죠. 저처럼 가난하신 분들은 이제 가성비를 따져야 되거든요. 이 슬픈 그 이름, 가성비. GV-E10 마크2 이번에 소니에서 나오죠. 이게 아마 100만원대일 거예요. 이거 캐논의 R8, 얘가 이제 풀프레임이에요. 얘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웃포커싱, 와 이건 미러리스로 찍었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이 나는 그 사진을 찍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니콘의 아까 말씀드렸던 요 ZFC, 요것도 100만원대고요. 후지의 XT50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것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렌즈 교환식 작고 가볍고, 그리고 이제 중고로 가면은 후지의 X-E4, 걔도 이제 바디만 하면은 한 6, 70은 살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대 어딘가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하면은 렌즈 교환식도 3년 이내 걸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AF가 한 최근 3년 이내에 출시됐던 제품들부터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안에서 중고 중에 가격에 맞는 렌즈 교환식 작고 가벼운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나소닉은 S9 이번에 나온 거 있죠. 근데 걔가 조금 비싸서 조금 추천해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조건에는 부합을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리개 값이 낮은 단렌즈를 사라는 거예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카메라를 샀는데 이제 렌즈도 있어야지, 와 렌즈 왜 이렇게 비싸, 카메라 100만원 산다더니 렌즈가 100만원이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사는 게 번들 렌즈예요. 번들 렌즈. 번들 킷이 있어, 렌즈까지 같이 해서 카메라가 100인데 120에 준대, 이렇게 해서 덜컥 그렇게 번들 세트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번들 렌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번들 렌즈 되게 좋아요. 화질도 좋고 잘 다룰 줄 알면 되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조리개 값이 높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이 그걸로 찍으면 스마트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르지만 어찌됐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다른 그 사진을 찍기에는 오히려 고수들이
써야 그 번들 렌즈가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때 그냥 바디킷만 사시거나 렌즈 킷이라면은 단렌즈가 들어있는 렌즈 킷을 사세요. 니콘으로 치면은 24mm가 같이 들어있는 렌즈라던가 24mm f1.7 뒤에 보면 f 값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조리개 값인데 이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쩌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러리스 찍은 사진 같아,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밤에 찍었는데도, 스마트폰이 밤에 약하잖아요. 엄청 막 지저분하고 밤에 찍었는데도 왜 이렇게 쨍해 하는 그걸 찍으려면 뒤에 있는 f 값이 낮은 걸 사야 돼요. 그게 단렌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줌렌즈엔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야 단렌즈 50mm 하나밖에 못 찍으면 어떻게 찍어, 그냥 줌렌즈 번들렌즈는 20부터 70까지 다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뭔가를 주면 뭔가를 잃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잃어야 뭔가를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줌을 포기하고 내가 열심히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이제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면은 조리개 값이 낮은 F 뒤에 F 숫자가 낮은 단렌즈를 사라. 그리고 뭘 사야 되나요? 24, 35, 50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검색을 해보면 나온다. 24mm 단렌즈, 35mm 단렌즈, 50mm 단렌즈, 85mm 단렌즈. 요게 화각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24mm는 보통 이제 음식 사진 찍을 때 많이 찍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화각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24mm 뭐 셀피도 찍을 수 있고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35mm 식당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친구, 여러분 여자친구가 없죠?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맞은편에 앉아있는 불알 친구의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같이 간 가족을 찍는다던가, 그럴 때 식탁에 앉아있는 샷을 찍기 위해서는 맞은편에서 35mm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50mm가 인간이 보는, 눈이 보는 거랑 가장 비슷하대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가장 예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mm를 사면은 이제 스냅도 찍고 하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각사의 50mm f1.8 렌즈가 그렇게 맛보라고 저렴하게 그리고 작고 가볍게 나온 렌즈들이 많아요. 캐논, 니콘, 소니 다 있기 때문에 50mm f1.8, 소니는 55mm f1.8이니까 그런 렌즈들이 그래도 단렌즈 치고는 한 50만원 언더로 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렌즈 한번 가장 먼저 들여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니콘 같은 경우에도 50.8 있을 거니까 그런 거 꼭 사서 단렌즈를 사서 써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카메라를 고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결국에는 무조건 비싼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 맞는 다른 카메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인물이 잘 났으면 좋겠어, JPG로만 찍을 거야 하면 캐논이에요. 그리고 나는 풍경을 찍는데 되게 독특한 이 세계 같지 않은 다른 세계 차원의 어떤 색을 찍고 싶어 하면 후지, 사실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니콘, 뭐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특색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검색을 해보시고, 이 영상 보고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댓글로 아래쪽에다가 또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다크서클이 심한 건 이 일단 암의 초기 증상입니다. 병원 가보라고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뭐 문제 없다고 하고요. 제 영상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그 모든 분들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유튜브에서 어떤 이제 그걸 바라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고 싶고, 댓글로 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나마 나눠드리는 걸 즐거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